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열립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숨고르기 차원의 동결 의견이 유력한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가 이제 다시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반등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원화 가치는 저평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달러 원 환율의 그 가치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러 본연의 이제 가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화 특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 상호 관세 때문에 원화가 달러 지수가 100 밑에까지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달러 원 환율이 좀 이렇게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면 약세가 되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데 빨리 못 내려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어요.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었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국내에 달러가 들어오는 그 경로가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서 경상수지 흑자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잠겨 있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우리 서학개미 해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나갈 때는 이게 또 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달러의 그 가치가 이제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원 환율이 이제 빨리 못 내려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환율의 그 평균 수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주요 교역국 대비 우리 환율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보는 게 명목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장기 평균 대비 한 6% 정도 낮아요. 그 얘기는 6% 정도 우리 원화가 약세라고 하는데 이게 적정 수준으로 가려고 하면 달러 원 환율이 1,360원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1,430원, 20원 이러잖아요.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다양한 이유들이 합쳐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1,43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화 약세에 따른 것이다. 뭐 이제 국내적 요인으로 국한돼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율은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리 원화의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 가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화가 우리나라 자체의 그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서 얼마만큼 강하냐 약하냐 이런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좀 낮은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 외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어떤 공급과 수요를 보면 과거에는 공급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경상수지에서는 우리가 수입을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자본수지라는 게 있는데 네. 국제수지에서 자본수지는 뭐냐면 금융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없던 수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국내적인 요인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두 번째 요인이 상당히 크고 그게 한 2010년부터 굉장히 빨리 늘어났어요. 근데 2010년부터 달러 원 환율을 보면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1,300원대 중반 그리고 최근에 위기감이 있으니까 1,4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게 제일 크죠. 그래서 이게 내려오려면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를 더 많이 흑자를 보이든지 네. 아니면 해외 증권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차까지 맞물리면서 국내 투자 외국 자본의 이탈 우려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갔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시죠. 주로 지금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에요. 그 채권 시장을 보면 꾸준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보통 금리 차에 의해서 본다고 하면은 채권 시장에서의 그 어떤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많이 낮아요. 네. 정책 기준금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75인데 미국은 지금 4.5%잖아요. 네. 10년물 금리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스프레드가 차이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채권을 사지 않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국내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쪽은 금리 차이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재정 건전성 이슈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고 들어오는 건데 자금 유출이 제일 많은 게 증권 시장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산업 사이클이 경쟁력을 좀 잃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약화됐다든지 이런 걸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 시장으로 취급 안 받고 좀 뭐라 그럴까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국 시장으로 되니까 지금과 같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자금 유출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금리랑 볼 때는 오히려 채권 쪽에서는 우려는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립니다. 외환시장 변동이 큰 가운데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금리를 좀 빨리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어떤 지금 내수의 어떤 부진 문제라든지 경기의 어떤 둔화의 속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상호 관세라든지 미국발 관세 폭풍에 따른 향후 경기 전망이 어렵다는 점에서 금리를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적시성보다도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뭐 예를 들면 뭐 관세가 우리나라에 얼만큼 부과가 될지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네. 협상 중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5월 정도에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4월 달에 내린다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의 대부분 전망은 5월 달에 내리는 거로 보지만은 4월 달에 대한 인하에 대한 전망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동결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국내 기관은 동결에 무게를 두었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이 조정되면서 외국계 기관은 이번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 전망도 좀 많았습니다. 이 외국계 기관의 인하 전망에 대해서 왜 의견이 많았던 건지 그리고 인하 가능성에 영향을 준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일 큰 것은 관세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상호 관세 부과가 된 것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폭이 컸고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이제 빨리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이비들은 그러한 어떤 변화를 빨리빨리 이제 적용을 해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요. 말씀하신 대로 주요 아이비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올해 낮은 데는 0.4%, 네. 높은 데는 0.9, 0.7%까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외국계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4월 달에 금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전망기관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좀 해소된다면 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5월 달에 내리는 거로 전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또 경제 불확실성 및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5월 중에는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5월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많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추경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추경이 제시가 돼 있고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추경이 12조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성장 뭐라 그럴까 좀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네.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월달 금리 인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동결 전망의 배경과 또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